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미래금융의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 이 거대한 전쟁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월마트, 엑스, 그리고 코인베이스, 이 세 거인들이 지금 슈퍼앱이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새로운 앱들이 막 경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을 한꺼풀만 벗겨내면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정말 거대한 구조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분석의 결론부터 먼저 딱 말씀드리자면, 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진짜 변수는요, 무슨 최첨단 블록체인 기술이나 어마어마한 자본이 아닙니다. 바로 이 화면 너머에 있는 인간,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모든 내용의 핵심이자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암호화폐 하면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에만 막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 숲이 아니라 나무만 보는 거랑 같아요. 진짜 거대한 숲에서는요, 우리 모두의 자산을 관리하고 움직이는 차세대 금융 운영 체제, 즉 Financial OS의 표준을 누가 장악하느냐를 두고 엄청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나 iOS가 깔려 있듯이 미래 금융세계 전체를 움직일 그 기본 시스템을 누가 만드느냐, 바로 이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을 완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건요, 블록체인 기술의 속도나 확장성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병목은 바로 화면 너머의 사용자가 정말로 이 사람이 맞는가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증명하는 신원의 문제입니다. 이제부터 이 거대한 전쟁의 구조를 한 단계씩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선입니다. 가장 화려하고 우리 눈에도 가장 잘 보이는 곳이죠. 바로 프론트엔드 전쟁입니다. 여기서는 거대한 플랫폼 기업들이 슈퍼앱이라는 정말 강력한 무기를 손에 들고 전통적인 상업은행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고객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빼앗기 위해서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에요. 금융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을 누가 차지하느냐를 둔 전면전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바로 X, 코인베이스, 그리고 월마트의 원페이. 이 세 명의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각자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했는데 결국에는 하나의 목표 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억 명의 사용자를 가진 소셜 네트워크에서 출발한 X, 암호화폐 시장의 문지기 역할을 하던 코인베이스, 그리고 미국 전역의 오프라인 유통망을 꽉 잡고 있는 원페이. 이들의 최종 목적지는 다 똑같습니다. 바로 우리 스마트폰 첫 화면에 딱 자리 잡고 매일매일 쓰는 단 하나의 주거래 금융 앱이 되는 것. 이게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먼저 엑스머니의 전략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들의 야망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미 구축해놓은 이 거대한 소셜 네트워크를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금융 네트워크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계획은 2025년 1월 글로벌 결제업계의 공용이죠. 비자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면서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당장 2026년 4월에 얼리 퍼블릭 액세스를 예고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초기 기능입니다.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 이런 게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개인 간 송금, P2P, 디지털 지갑, 직불 카드 연결, 은행 이체 같은 결제 인프라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40개 주에서 송금 라이센스를 확보하면서 제도권으로 들어가기 위한 발판도 아주 단단하게 마련했고요. 그러니까 X의 전략은 먼저 돈이 오가는 길목을 꽉 장악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하나씩 얻는 방식으로 영토를 확장하겠다는 겁니다. 코인베이스는요, 훨씬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이들은 이제 스스로를 더 이상 단순한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용자의 주 거래 금융 계정이 되겠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죠. 이미 베이스 앱을 통해서 결제, 채팅, 거래를 하나로 싹 묶는 통합 경험을 제공하고 있고요. 원카드라는 건 2025년 3분기에만 사용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우리 일상 결제 시장으로 아주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2026년 3월에는 암호자산을 담보로 한 주택 모기지 상품까지 내놨습니다. 이건 단순히 코인을 사고 파는 수준을 훨씬 넘어선 거죠. 사용자가 돈을 모으고, 저축, 쓰고, 지출, 빌리고, 대출, 심지어 인생에서 가장 큰 지출인 집을 사는, 주거, 이 모든 금융활동을 자신들의 플랫폼 안에서 전부 다 해결하게 만들려는 거대한 계획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주자 원페이. 이 원페이의 가장 무서운 점은요, 바로 그 배경에 월마트라는 거인이 똑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연간 매출이 4,624억 달러, 미국 전역에 4,600개가 넘는 매장을 가진 월마트는 말 그대로 미국 대중소비의 심장부 그 자체거든요. 원페이는 바로 이 거대한 오프라인 유통망 위에서 저축, 소비, 대출, 성장, 이 네 가지 핵심 금융활동을 앱 하나에서 전부 해결하는 생활금융을 제공합니다. 특히 이들의 가장 큰 강점은 암호화폐를 전혀 모르는 대다수의 크립토 초보자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생태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월마트에서 장 보듯이 아주 쉽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2026년 3월에는 지원하는 암호자산을 12개로 늘리면서 암호화폐를 일부 투자자들만의 특별한 상품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일상적인 금융 메뉴 중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X, 코인베이스, 원페이의 움직임을 종합해보면요. 결론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슈퍼앱들의 전쟁은 단순히 누가 더 나은 암호화폐 앱을 만드느냐, 이런 경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상업은행이 수백 년 동안 독점해왔던 고객과의 관계, 그리고 예금, 결제, 대출이라는 은행의 핵심 금융 기능을 누가 통째로 빼앗아 오느냐를 둘러싼 전면전입니다. 그리고 이런 통합 플랫폼의 등장은요, SEC 같은 규제 당국이 여러 개로 분리된 서비스를 각각 감독하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의 규제 우산 아래 통합된 플랫폼을 두는 걸 허용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겁니다. 자, 이제 전쟁의 다른 쪽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슈퍼앱들이 이렇게 화려한 프론트엔드에서 고객들을 유혹하는 동안 기존 금융 세력, 그러니까 레거시 금융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백엔드에서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새로운 앱으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 즉 인프라 그 자체를 블록체인 기술로 업그레이드해서 아주 견고한 방어벽을 쌓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구조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왼쪽의 슈퍼앱들은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프론트엔드,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앱 화면을 장악하려고 하죠. 반면에 오른쪽의 캔톤 네트워크나 비자 같은 플레이어들은 은행과 기관들이 사용하는 백엔드, 즉 돈이 실제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온체인 기술로 현대화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당장은 직접적인 경쟁자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금융의 미래라는 단 하나의 왕좌를 두고 완전히 다른 층위에서 다른 방식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25일 이 조용한 백엔드 전쟁에서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바로 전 세계 결제 시장의 절대 강자인 비자가 캔톤 네트워크에 그냥 참여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운영과 핵심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슈퍼 검증인으로 합류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훨씬 넘어선 거예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와도 같은 존재가 온체인 세계로 직접 들어와서 주도권을 잡겠다고 선언한 강력한 신호탄인 셈이죠. 비자가 캔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려는 일은 명확합니다. 소비자용 앱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은행과 다른 금융기관들이 프라이버시를 완벽하게 보호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와 정산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율적인 고속도로를 깔아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단순한 고속도로 이용객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지고 이 고속도로의 규칙을 정하는 핵심 운영자 역할을 맡는다는 거죠. 즉, 기존 금융 시스템을 파괴하는 대신에 그 시스템 내부에서부터 블록체인 기술로 업그레이드해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아주 견고한 방어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프론트엔드의 화려한 공격과 백엔드의 견고한 방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전선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막강한 두 세력 모두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금융 시스템의 가장 기초가 되어야 할 글로벌 신원의 문제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결국 돈을 보내고 받는 주체가 누가 누구인지를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이 모든 건 모래 위에 지은 성이나 다름없게 됩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시죠. 14억 명.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게 바로 아직 은행 계좌조차 갖지 못한 전 세계 성인의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소외된 존재들이죠.
슈퍼앱도 비자와 같은 기존 금융 강자도 이 거대한 인구를 자신의 시스템 안으로 쉽고 저렴하고 안전하게 끌어들일 효과적인 방법을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비자의 그 강력한 네트워크조차 결국 기존 은행 시스템의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이 경계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힘이 닿기 어려운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바로 여기서 미래금융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디지털 지갑을 만드는 기술은요, 이제 점점 더 쉬워지고 있어요. 몇 번 클릭만 하면 누구나 암호화폐 지갑을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어려운 문제는 그 지갑의 주인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가? 이걸 전 세계적인 규모로 저렴한 비용으로 그리고 각국의 규제를 지키면서 안전하게 검증하는 겁니다. 24억 명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도대체 누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야말로 미래금융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꽉 막고 있는 최종 병목입니다. 이 거대한 신원 증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 바로 KYC as a Service, 줄여서 KAAS라고 부릅니다. 이건 단순히 한 회사가 내부적으로 고객을 확인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신원 검증 기능 그 자체를 하나의 독립적인 서비스, 마치 수도나 전기 같은 인프라로 만들어서 어떤 외부 앱이나 기업이든 필요할 때 API를 호출해서 간편하게 쓸 수 있게 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이 네트워크가 잠재적인 해결책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다음 목표가 바로 이 방향, 즉 자신들이 구축한 KYC 솔루션을 하나의 플랫폼 역량으로 만들어서 외부에 서비스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왜 이 문제의 잠재적 해결책으로 거론될 수 있는지 그들의 경험과 규모를 증명하는 데이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숫자들을 한번 보세요. 이미 1,770만 명이 넘는 사용자의 KYC를 완료했습니다. 이건 웬만한 국가의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5억 2,600만 건이 넘는 인간 검증이 이루어졌고 1,009만 명 이상의 인간 검증인 풀을 운영해 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이론이나 백서상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대규모 글로벌 신원 검증 시스템을 수년간 운영하면서 쌓아온 실질적인 역량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인 셈이죠. 더 나아가서 파이가 공식적으로 밝힌 KAAS의 목표는 매우 구체적이고 전략적입니다. 첫째,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지리적 커버리지. 둘째, AI의 속도와 인간 검증인의 정확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증을 통한 대규모 확장성. 셋째, 국제 제재 목록을 확인하고 다양한 국가의 규제 형식을 지원하는 유연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사용자의 민감한 개인 데이터를 직접 공유하지 않고 이 사용자는 검증되었습니다. 라는 결과값만 안전하게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보호 모델입니다. 이 네 가지 특징은요, 슈퍼앱이든 전통기업이든 외부 서비스가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세대 신원 인프라의 청사진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프론트엔드의 공격, 백엔드의 방어, 그리고 그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신원이라는 세 가지 핵심 전선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 금융시장을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는 강력한 프레임워크, 바로 새로운 3계층 모델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미래 금융전쟁의 구조는 이렇게 3단계로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단계, 프론트엔드에서는 X, 코인베이스, 원페이 같은 슈퍼앱들이 기존 상업은행의 고객을 빼앗기 위해 공격합니다. 2단계, 백엔드에서는 비자와 캔톤 네트워크 같은 기관들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온체인 인프라로 업그레이드하면서 아주 견고하게 방어하죠.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두 전쟁이 격화될수록 결국 최종 승패는 누가 더 빠르고 더 저렴하고 더 효과적으로 글로벌 신원을 검증해서 시스템에 참여시키느냐, 바로 이 최종 병목을 누가 해결하느냐에 따라 갈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최종 결론은 우리가 맨 처음 시작했던 바로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루하루 변하는 암호화폐 가격이 아니라 우리의 돈이 움직이는 차세대 금융 운영체제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운영체제를 완성하고 잠금을 해제할 마지막 마스터키는요, 화려한 결제 기술이나 새로운 디파이 상품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개인의 신원을 증명하는 KYC, Know Your Customer와 기업의 신원을 증명하는 KYB, Know Your Business. 이 보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신원 확인 절차에 달려 있습니다. 슈퍼앱이 제공하는 압도적인 편리함,
기관 인프라가 보장하는 철저한 안정성, 그리고 글로벌 신원 네트워크가 가져올 놀라운 포용성.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앞으로 서로 충돌하고 또 융합하면서 우리가 알던 금융의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 금융의 운영 체제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